지수는 동네의 갈라진 보도를 따라 걸어가며 낡은 배낭의 야른 끈을 고쳤다. 공기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는 매캐한 냄새로 가득했고 길거리 노점상 카트에서 나는 희미한 떡볶이 향이 뒤섞여 숨쉬기가 힘들었다. 그녀는 상쾌한 아침 공기에 살짝 숨을 내쉬고 코트를 몸에 더 꼭 끼웠다. 낡은 스니커즈가 포장도로에 부딪히는 리듬감 있는 소리만이 그녀가 버스 정류장에 다다르면서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소리였다. 버스를 타는 것은 일상이었다. 지수는 모든 세부 사항을 암기했다. 세상의 무게가 다시 그녀에게 무너지기 전에 짧은 탈출이었다. 22살의 그녀는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겪지 않을 책임을 지고 있었다. 지수의 하루는 일과 학교의 끝없는 순환이었고 그녀는 끊임없이 걱정했다. 그녀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의대생으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를 병행했다. 의사가 되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그녀의 꿈이었고 아픈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데 보낸 수많은 시간에 힘입어 가능했다. 하지만 요즘은 그 꿈이 먼 별처럼 느껴졌다. 눈에는 보이지만 전혀 닿을 수 없는 곳이었다. 집도 피난처가 아니었다. 서울의 황폐한 지역에 있는 그들의 작은 아파트는 좁고 사람들과 문제로 가득했다. 지수의 어머니는 한때 강하고 활기찬 여성이었지만 수년 동안 당뇨병과 싸웠다. 병이 그녀를 약하게 만들었고 끊임없이 약이 필요했다. 그들은 약값을 감당할 수 없었다. 지수의 남동생 민주는 13살이었고 학교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다. 그는 지침과 구조가 필요했다. 지수는 그것들을 제공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다. 그녀의 막내 여동생 아리는 겨우 7살이었고 그녀의 순수함은 상황의 무게에 따라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집세도 있었다. 평소처럼 어제 집주인이 문을 두드렸고 그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고 돈을 요구했다. 지수의 엄마는 늘 앉던 의자에 앉아 있었고 차를 마시며 손이 살짝 떨렸다. 지수는 해결책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해결책을 찾는 것, 그게 그녀의 인생 이야기였다. 버스가 앞으로 달려가자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반사상은 지나가는 낡은 건물들과 어우러졌다. 그녀는 TV 예측할 수 없는 카페에서의 근무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주방 카운터에 쌓이는 청구서 더미에 대해 생각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수업에 대해 생각했다. 따라잡기 위해 애쓰고 있는 수업, 늦게 제출한 과제, 지평선의 어두운 구름처럼 다가오는 시험. 너무 힘들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몸은 지쳐서 아팠다. 그녀는 가방을 문 근처에 두고 주방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엄마는 차 한 잔을 들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우울했다. 지수가 들어오자 그녀의 엄마는 걱정이 얼굴에 각인된 채로 고개를 들었다. 지수, 와서 앉아,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긴장되어 있었다. 우리 이야기해야 해. 지수의 배가 조여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그 어조를 알아챘다. 그것은 뉴스가 특히 나쁠 때 그녀의 어머니가 사용하던 어조였다. 그녀는 순종적으로 앉아서 무릎 위에 손을 모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망설이며 민준과 아리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작은 거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은 차분했지만 무겁다. 이대로는 못 살겠어. 오늘 집주인이 왔어. 지수, 우리에게 2주를 주었어. 그때까지 돈이 없다면
그녀의 어머니의 목소리가 약해졌고, 그녀는 문장을 끝낼 필요가 없었다. 지수는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들은 아파트를 잃을 것이다. 그들은 갈 곳이 없을 것이다. 지수의 목에 덩어리가 생겼지만 그녀는 그것을 삼켰다. 나는 교대 근무를 더 할게, 그녀가 재빨리 말했다. 뭔가를 찾을게, 그녀의 엄마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어. 그들의 대화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중단되었다. 지수는 눈살을 찌푸리고 일어나 문을 열었다. 반대편에는 그녀의 삼촌 태환이 서 있었다. 50대의 덩치 큰 남자로 무뚝뚝한 태도를 지녔다. 트럭 운전사인 그는 항상 희미한 모터, 오일과 커피 향을 풍겼다. 지수는 몇 주 동안 그를 보지 못했고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그녀는 불안해졌다. 삼촌 태환, 그녀가 인사하고 옆으로 비켜서 그를 들여보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좁은 아파트를 비판적으로 흘깃보다가 마침내 그녀에게 돌아섰는데 그의 표정은 알 수 없었다. 이야기하러 왔어요. 그가 말했다. 중요한 일이야. 그는 작은 거실에 앉아 팔꿈치를 무릎에 얹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당신이 힘든 건 알아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 봤는데 제안할 게 있어요. 지수의 속이 뒤집혔다. 그녀는 이미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제가 일하던 남자가 있어요. 태환이 말을 이었다. 부자예요. 정말 부자예요. 강남의 큰 집에 살고 있어요. 아내를 찾고 있어요. 지수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다. 아내요. 그녀가 되물었다. 그녀의 어조에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스며들었다. 태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65세 정도의 노인이에요. 몸이 아픈 것 같아요. 남은 시간이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와 결혼하기 위해 많은 돈을 낼 의향이 있어요. 지수는 그를 쳐다보며 정신이 아찔해졌다. 진지할 수 없어요. 진지해요, 태환이 대답했다. 그는 로맨스나 그런 건 원치 않아. 그냥 법적 합의일 뿐이야. 그는 내가 돌보아줄 수 있도록 할 거야. 내 엄마, 아이들, 모든 걸,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면 내가 상속재산을 받을 거야. 지수는 자신이 듣는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 생각은 터무니없고 모욕적이었다. 하지만 태환이 자세한 내용을 말하자 돈과 그것이 가져올 안정감 때문에 그 실용적인 측면을 무시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그녀는 어머니, 형제 자매, 머리 위로 솟아있는 퇴거 통지서를 생각했다. 이게 그녀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다. 하지만 아마도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태환이 마침내 떠났을 때 지수는 침묵 속에 앉아 머리를 손에 얹었다. 그녀는 갇힌 것 같았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 그녀는 항상 밝은 미래를 꿈꿨고 스스로 두 발로 서서 가족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을 꿈꿨다. 하지만 지금은 그 꿈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쯤 지수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이 남자, 이 부자 낯선 사람을 만나서 이런 합의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필요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지수는 저택의 무거운 철문 앞에 서서 그녀의 손가락은 가방끈을 긴장하며 움켜쥐었다. 그녀 앞에 있는 웅장한 건물은 드라마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다. 잘 가꾸어진 잔디밭, 돌 분수, 차도를 따라 늘어선 우뚝 솟은 소나무가 있는 광활한 부지. 그 모든 것의 엄청난 웅장함은 그녀를 작게 느끼게 했다. 하찮은 존재. 마치 그녀가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그녀를 저택까지 데려다준 그녀의 삼촌 태화는 그녀를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인 후 움푹 들어간 트럭을 타고 그녀를 내버려두고 떠났다. 문이 천천히 삐걱거리며 열렸는데 마치 그녀가 하려는 일의 무게를 강조하듯이 제복을 입은 남자가 입구 옆에 작은 경비실에서 나와 그녀에게 포장된 길을 따라 본관으로 가라고 손짓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전보다 더 무거워졌다. 지수의 마음이 의심과 의문으로 뒤덮이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강대현이 어떤 남자일까? 그는 잔인할까? 경멸할까? 아니면 더 나쁠까? 그 불확실성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그녀는 앞으로 나아갔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가 현관문에 다다르자 그녀가 두드리기도 전에 문이 활짝 열렸다.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키 큰 집사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그녀를 맞이했다. 지수 씨, 맞나요? 강 선생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저택의 내부는 외부보다 더욱 호사스러웠다. 광택이 나는 바닥은 크리스탈 샹들리의 부드러운 빛을 반사했고 벽은 값비싼 예술 작품과 액자에 넣은 서예 두루마리로 장식되어 있었다. 공기에는 신선한 꽃과 광택이 나는 나무의 희미한 향이 났지만 마치 모든 생명이 빠져나간 것처럼 그 장소에는 부인할 수 없는 고요함이 있었다. 지수는 집사를 따라 긴 복도를 따라 걸었고 그녀는 신경을 억제하면서 호사스러움을 느끼려고 눈을 휘둘렀다. 마침내 그들은 이중문에 도착했다. 집사는 문을 2번 두드린 후 밀어 열었고 따뜻한 황금빛으로 빛나는 넓은 사무실이 드러났다. 가죽 장정된 책으로 가득 찬 책장이 벽에 줄지어 있었고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 근처에 큰 마호가니 책상이 있었다. 책상 뒤에는 강대현이 앉아 있었다. 그는 지수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대현은 키가 크고 말랐으며 의자에 기대어 앉았을 때 자세가 굳어 있었다. 은빛과 흰색이 섞인 그의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빗질되어 있었고 그는 자연스럽게 우아함을 발산하는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나이로 주름이 졌지만 날카로운 검은 눈은 날카롭고 관찰력이 뛰어나 지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그녀는 그가 그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은 강렬함으로 그를 살폈다. 지수 씨. 그는 깊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앉으세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강대현의 시선은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침묵이 길어지면서 지수의 손바닥이 축축해졌다. 긴장하셨겠네요. 그는 마침내 침묵을 깨며 말했다. 당신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이 적어도 평범하지 않아요. 지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목에 걸렸기 때문에 그녀는 그가 계속하기를 기다렸다. 삼촌이 당신에게 그 약속을 설명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현이 말하며 책상에 손을 얹었다. 제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싶어요. 저는 로맨틱한 파트너를 찾는 게 아니고 육체적 관계에도 관심이 없어요. 제가 필요한 건 합법적인 배우자예요.
서류상으로는 결혼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대가로 당신과 당신 가족이 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의 말은 차분하고 전문적이었고 감정이 없었지만 그 속에는 다른 무언가가 깔려 있었다. 후회나 피로였을 수도 있다. 지수는 그를 주에 깊게 살펴보며 그의 진짜 동기를 알아내려고 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그는 위협적이거나 약탈적인 것 같지 않았다. 그는 마치 마음이 이미 다른 데 있는 것처럼 초연해 보였다. 왜 저예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안정적이었다. 대연은 마치 질문을 고려하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삼촌이 당신의 성격을 높이 평가했어요. 그가 말했다. 그는 당신이 지적이고 근면하며 사심 없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런 자질을 존경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다는 생각에 끌렸어요. 지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그런 아첨하는 말에 익숙하지 않았고 그의 추론에는 그가 드러내는 것 이상의 것이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대연은 의자에 기대어 앉았고 그의 시선은 약간 부드러워졌다. 당신에게 쉬운 결정이라고 가장하지는 않을게요. 그는 인정했다. 저에게도 쉬운 결정은 아니죠. 하지만 시간은 제 편이 아니고 사람들은 잃을 것이 없다고 믿을 때 자신의 진짜 본성을 드러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당신에게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위험을 감수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합의에 상호 존중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수는 목구멍에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느꼈다. 그가 말하는 방식 그렇게 차분하고 의도적으로는 그녀에게 대학 교수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들은 일상의 혼란에서 벗어나 논리와 이성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그가 진심인지 아니면 그저 설득력 있게 들리는 데 능숙한지 알 수 없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약간 높았다. 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필요한 만큼 시간을 내세요. 하지만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면 이것이 구속력 있는 계약이라는 것을 이해하세요. 정직과 신중함을 기대합니다. 그는 책상 위에 폴더를 잡았다. 여기에는 계약의 세부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지수는 폴더를 잡기 전에 주저했고 그녀의 손가락은 그것을 들어올리면서 매끄러운 가죽을 스쳤다. 그녀가 일어나서 떠나려고 하자 대연은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마지못해 손을 흔들었고 그의 손의 안정감과 따뜻함에 놀랐다. 행운을 빌어요. 지수 씨, 그는 거의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무슨 결정을 내리든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집사가 그녀를 현관으로 안내하는 동안 지수의 마음은 상충되는 감정으로 가득 찼다. 회의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진행되었지만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 수 없었다. 강대현은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차갑고 초연했지만 그에게는 진짜인 듯한 무언가가 있었다. 어쩌면 친절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그의 이야기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가 그녀에게 말하지 않는 무언가. 선선한 저녁 공기 속으로 나가자 지수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결정의 무게가 그녀를 누르는 것을 느꼈다. 손에 든 폴더는 매 순간 더 무거워졌고 그녀가 지금 마주한 갈림길을 확실히 상기시켜 주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필요로 했지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 그녀는 정말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거의 알지 못하는 남자와 결혼할 수 있을까? 그녀가 저택에서 걸어나가면서 그녀의 마음과 정신은 그녀가 이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싸움을 벌였다. 지수가 강대현의 저택으로 이사한 날, 하늘은 흐렸고 그녀의 가슴 속에 무거운 불안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지난 며칠 밤을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누워서 가족의 좁은 아파트 천장을 응시하며 그들이 만난 모든 순간을 되새겼다. 그녀의 결정의 무게는 숨막힐 듯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에 떠오른 안도감과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말했을 때 형제 자매들이 웃는 소리가 그녀의 선택을 확고히 했다. 지금 영지의 문 앞에 선 지수는 다시 한번 자신의 몸 안에서 낯선 사람처럼 느꼈다. 그녀를 옛 동네에서 태워온 검은 차가 떠나가면서 그녀에게는 가방 하나와 너무 크고 조용하며 그녀가 알고 있던 삶과는 너무 멀리 느껴지는 집만 남았다. 그녀가 이름을 알게 된 집사의 이름은 최 씨였다. 그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정중하게 그녀를 맞이했다. 지수 씨, 환영합니다. 방이 준비되었습니다. 길을 안내해 드릴까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 손잡이를 꽉 잡았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가 그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자 대리석 바닥에 자신의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그녀의 목소리가 거의 묻혔다. 저택은 그녀가 기억했던 것처럼 깨끗하고 압도적이었다. 벽에는 예술 작품과 액자 사진이 장식되어 있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그녀가 이곳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그 침묵은 더욱 뚜렷해졌다. 최 씨는 그녀를 웅장한 계단으로 이끌고 긴 복도를 지나 마침내 가장 끝에 있는 방으로 안내했다. 그는 문을 열었고 부드러운 자연광이 비치는 넓은 침실이 드러났다. 가구는 우아하지만 단순했다. 깨끗한 흰색 린넨이 깔린 큰 침대, 창문 가까이에 있는 책상, 그리고 그녀가 손에 든 가방보다 훨씬 큰 옷장이 있었다. 여기가 당신의 방이 될 거야, 최 씨가 말하며 책상에 열쇠를 놓았다. 당신은 사생활을 중시하니까 당신의 방은 그의 방과 반대편에 있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지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 채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조용히 그에게 감사를 표했고 그는 나가면서 부드럽게 딸깍거리며 문을 닫았다.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 방은 아름다웠다. 그녀가 알고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멋졌다. 하지만 그녀의 방 같지는 않았다. 마치 다른 사람의 세계에 침입한 것처럼 잠깐 머무는 것 같았다. 옷장 옆에 가방을 두고 지수는 창문으로 걸어가서 무거운 커튼을 젖혔다. 그 전망은 깔끔하게 다듬어진 울타리와 중앙에 있는 작은 분수가 있는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멀리서 그녀는 나이든 정원사가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곳의 모든 것은 질서 있고 통제되어 있었다. 그녀의 옛날 삶의 혼란과는 전혀 달랐다. 그녀의 생각은 문을 두드리는 부드러운 소리에 방해를 받았다. 그녀는 친절한 미소를 띤 중년 여성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희미하게 밝은 방에 들어가기 전에 망설였다. 그랜드 피아노가 중앙에 서 있었고 먼지가 묻지 않은 광택이 나는 표면이었지만 지수는 수년 동안 조용했음을 느꼈다. 그녀는 하나를 누르기 전에 손가락을 부드럽게 건반 위로 움직이며 조용한 공기 속에 음표가 머무는 것을 들었다. 강대현은 근처에 서 있었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조용히 인내심을 가지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녀는 벤치에 앉아 심호흡을 하고 시원한 건반에 손가락을 올려놓았다. 그녀는 간단한 멜로디를 연주했다. 어린 시절에 배웠던 자장가였다. 음표는 넓고 엄격한 공간에서 부드럽게 울려 퍼지며 저택의 고요함에 예상치 못한 따뜻함을 가져다 주었다. 대연은 움직이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 그의 얼굴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마지막 음표가 사라지자 그가 마침내 말하기 전까지 그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고 그의 어조는 중립적이었다. 잘 치시네요. 지수는 시선을 낮추고 어깨를 살짝 으쓱했다. 연습한 지 오래됐어요. 그는 생각에 잠긴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에서 암시된 것보다 더 깊은 것을 생각했다. 음악은 기억을 깨우는 이상한 방법이 있어. 그는 중얼거렸고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가 정확히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잠시 멈춘 후 그는 더 단호한 어조로 덧붙였다. 계속 연주해. 이 피아노는 몇 년 동안 별로 쓸모가 없었어. 조용히 있는 건 부끄러운 일이야. 그리고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방을 나갔고 그녀는 자신의 생각에 메아리와 함께 홀로 남겨졌다. 시간이 흐르고 지수는 점차 저택 생활에 적응했다. 가정부인 박 여사는 진심 어린 친절로 그녀를 지켜보았고 정원사인 김 씨는 그녀가 부지를 돌아다닐 때마다 고개를 끄덕여 그녀의 존재를 알렸다. 강대연에 관해서는 그는 수수께끼 같은 사람으로 남았다. 그는 항상 거리를 두고 항상 공식적이었고 적대감도 따뜻함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마치 자신의 생각의 세계 속에 존재하는 듯했다. 그녀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피아노 연주는 지수의 마음속에 남았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차갑고 계산된 외모 아래에 강대연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아직 공개할 준비가 되지 않은 무언가였다. 그녀는 다시 앉아서 간단한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살짝 흔들렸다. 연주가 끝나자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하지 못했다. 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재능이 있잖아. 연습하면 아주 잘할 수 있을 거야. 지수는 칭찬에 놀라 눈을 깜빡였다. 그가 그녀에게 따뜻함을 닮은 말을 건넨 건 처음이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바뀌었다. 대연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벽에 작은 금이 생기기 시작했다. 잠깐 동안 그의 경계가 풀려 지수가 그 아래에 있는 남자를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저택이 여전히 낯설게 느껴지지만 그녀는 그 벽 안에서 작은 위안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가 이 새로운 삶에 안착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잔잔한 느낌이 남아 있었다. 대연의 병은 공개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무시할 수 없었다. 지쳐버린 조용한 순간, 숨기려고 애쓰는 미묘한 움찔거림. 마치 그가 공유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다. 지수는 이 삶이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일 뿐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지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창문에 떨어지는 부드러운 빗소리에 깨어났다. 커튼을 통해 스며드는 회색빛이 방을 희미하게 비추었고 그녀의 기분과 완벽하게 어울렸다. 그녀는 저택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지만 이질감은 여전했다. 모든 것이 빌린 것 같았다. 그녀의 방, 사치, 그녀의 하루의 느린 리듬. 이것은 그녀의 세상이 아니었다. 강대연의 세상이었다.
박 여사와 조용히 아침 식사를 한 후 지수는 도서관으로 들어갔다. 높이 솟은 책장과 호화로운 안락의자가 있는 넓은 방은 금세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되었다. 그녀는 높은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이 바닥에 무늬를 그리는 방식과 공기가 오래된 책과 광택이 나는 나무의 희미한 향을 실어가는 방식을 좋아했다. 하지만 오늘은 비가 내려 분위기가 달라져 공간이 아늑하지만 어둡게 느껴졌다. 그녀는 무작위로 책을 한 권 골라 의자 중 하나에 앉았고 고요함에 감사했다. 그녀의 빙빙 도는 생각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막 책장에 빠져들기 시작했을 때 어떤 소리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문간에 서 있는 강대현을 보았고 그는 두 손을 등 뒤로 깍지 끼고 있었다. 그는 평소의 정장과는 다른 짙은 회색 스웨터와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고 거의 호기심이 가득했는데 마치 그녀의 반응을 살피는 듯했다. 여기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이에요.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책을 닫으며 말했다. 여기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대현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신중했고 마치 매 걸음마다 에너지를 보존하는 듯했다. 그는 그녀 맞은편에 있는 의자를 가리켰다. 괜찮아요. 그가 물었다. 지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의자에 몸을 묻었다. 잠시 동안 두 사람 모두 말을 하지 않았다. 빗물이 창문을 계속 두드리며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웠다. 이 집에는 역사가 있어요. 대현이 마침내 말했다. 그의 시선은 책장 너머의 먼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대부분은 보이는 것만큼 화려하지 않지만요. 지수는 고개를 기울이며 그의 어조에서 갑자기 드러난 개방성에 흥미를 느꼈다. 무슨 말이에요? 그녀가 물었다. 그는 의자에 기대어 앉았고 그의 표정은 생각에 잠겼다. 사람들이 이런 곳을 보면 성공, 안정을 보죠. 그들이 보지 못하는 건 희생, 실수, 그리고 그것을 만든 후회입니다. 그는 다음 말을 숙고하듯 잠시 멈췄다. 저는 10년 가까이 혼자 살았어요. 한 사람이 살기에는 큰 집이거든요. 지수는 입술에서 타오르는 질문을 해야 할지 망설였다.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왜 혼자예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족이 없었나요? 그의 입술이 희미하고 거의 후회스러운 미소로 말려들었다. 저는 부모님이 있었어요. 그들은 희망과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만으로 이곳으로 이주했어요. 그들은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가며 삶을 쌓았어요. 저는 그들의 추진력을 물려받았지만 지혜는 물려받지 못했어요. 그는 부드럽게 숨을 내쉬었다. 저는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성공을 쫓았어요. 제 결혼 생활은 무너졌고 아이도 없었어요. 제가 무엇이 남았는지 깨달았을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늦었어요. 지수는 동정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멀리 있는 알 수 없는 인물로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가 지닌 무게를 결코 고려하지 못했다. 미안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그녀의 시선을 마주쳤고 그의 눈은 그녀가 본 적이 없는 부드러웠다. 그러지 마. 내가 선택했어. 내가 그들과 함께 살아. 그는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여 팔꿈치를 의자 팔걸이에 얹었다. 하지만 내 이야기는 그만하고. 지수, 너에 대해 말해봐. 상황은 별개로 여기 온 건 뭐야? 그 질문은 그녀를 당황하게 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얼마나 말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나는 항상 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던 것 같아. 그녀는 확신 없는 목소리로 인정했다. 어떻게? 그녀는 다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아팠어요. 그리고 형제자매들은 내게 의지하고 있어요. 의대에 가는 건 우리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삶을 사는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생존이 항상 우선순위일 때는 자신의 미래에 집중하기 힘들어요. 그날 저녁, 지수는 정원 밖에 앉아 시원한 바람이 피부를 스치게 하며 대연의 말을 생각했다. 저택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갇힌 외부인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여기에는 더 많은 것이 있었다. 그들이 마련한 합의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다. 그 뒤 며칠 동안 지수는 대연에 대해, 그가 잘 쓴 통제와 절제의 가면 뒤에 있는 남자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그녀는 저녁 식사 때 그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더 자신감 있게. 놀랍게도 그는 대답하며 과거의 일부, 기억의 조각, 후회, 너무 늦게 배운 교훈을 공유했다. 그들의 교류는 조용한 습관이 되었고, 가식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통의 토대가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부와 권력은 공유할 사람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가르쳤다. 그녀는 그에게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그에게 진짜 무언가를 남겨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어느 날 밤, 그녀가 음악실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던 중 그녀는 그녀 뒤에 누군가의 존재를 느꼈다. 계속해 대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녀는 그렇게 하면서 멜로디가 그들 사이의 공간을 채우도록 했다.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드물게도 진솔하게 덧붙였다. 아름답네요. 음악이 얼마나 살아있을 수 있는지 잊고 있었어요. 지수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왔고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결코 이런 삶, 이런 배치를 선택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구경꾼이 아니었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녀만 그런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녀가 저택의 복도를 헤매는 동안 지수의 마음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오랫동안 그녀의 삶은 생존에 집중되어 있었다. 1. 공부. 간신히 버텨내는 것.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으로 사는 것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지수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음악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아노의 부드러운 음표가 복도를 따라 흘러내려 그녀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향해 걸어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강대현이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우아하게 미끄러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평소에 그가 짊어지고 있는 무게와는 극명하게 대조적이었습니다. 지수는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저하며 그녀가 방해하는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연주한다는 걸 몰랐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강대현이 고개를 들며 입술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관객이 있는 건 흔하지 않아요. 지수가 더 가까이 다가갔고 호기심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정말 잘하시네요.
어렸을 때 배운 거예요. 그는 여전히 건반 위를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음악이 영혼의 말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셨어요. 지수는 가까운 의자에 앉아 음악이 방을 가득 채우는 방식에 사로잡혔다. 단순한 멜로디였지만 그녀 안의 깊은 곳을 흔드는 감정의 깊이를 담고 있었다. 시도해볼래? 대연이 물으며 주문을 끊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난 너 수준에는 도저히 못 미쳐. 말도 안 돼요. 그는 일어나서 그녀에게 자리를 잡으라고 손짓했다. 음악은 완벽함이 아니라 표현력이야. 지수는 주저하며 피아노로 옮겨 앉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 맴돌았지만 확신이 없었다. 대연은 그녀 옆에 서 있었고 그의 존재는 꾸준하고 안심시켰다. 그녀는 연주를 시작했다. 단순한 곡조였는데 어린 시절에 지역센터에 있던 낡고 음정이 틀린 피아노로 몇 년 전에 연습했던 곡과 같았다. 처음에는 그녀의 움직임이 서투르긴 했지만 음표가 방을 가득 채우자 그녀는 편안해지기 시작했다. 당신은 타고난 터치를 가지고 있군요. 대연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지수는 그를 올려다보며 입술가에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직 배울 게 많아요. 그는 부드럽게 빙긋 웃었다. 우리 모두 그렇죠. 그 후 며칠 동안 피아노는 그들 사이의 다리가 되었다. 지수는 저녁에 연습했고 대연은 가끔 그녀와 함께 부드러운 조언을 하거나 그저 듣기도 했다. 피아노를 함께 연주하는 순간은 새로운 연결감을 가져다 주었다. 말이 필요 없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이해였다. 하지만 그들의 유대감이 깊어짐에 따라 지수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점점 더 깨닫게 되었다. 대연의 병은 항상 거기에 있었다. 배경에 조용히 존재했다. 그녀는 그가 더 쉽게 피곤해지는 모습,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가끔 손이 떨리는 모습을 알아챘다. 하지만 그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고 자신의 상태가 그들이 함께한 순간을 가리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이 음악실에 함께 앉아 있을 때 대연은 그녀가 잘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지수,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네가 참여했으면 하는 일이야. 그녀는 고개를 기울이며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는 조심스럽게 단어를 고르듯 망설였다. 편지를 쓰고 싶어요. 일종의 유언장 말이죠. 유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제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살아온 삶을 위해서요. 의미가 있기를 바라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요청하는 것의 무게를 이해했다. 도와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들은 그의 서재에서 함께 일하며 대연이 세상에 줄 마지막 선물이 될 편지를 만들었다. 그는 후회와 희망, 그리고 배운 교훈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다. 지수에게 그 경험은 겸손함과 변화를 동시에 가져왔다. 그녀는 대연의 용기와 성찰의 영감을 받아 자신의 삶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지수는 대연을 알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가 조용히 자신을 재발견하도록 돕는 방식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들이 함께 보낸 시간은 제한적이었지만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아침은 더 조용해졌다. 이미 침울해진 집은 말하지 않은 진실의 무게를 견뎌내는 듯했다. 한때 안정적이었던 대연의 존재는 이제 지수가 무시할 수 없는 연약함을 안고 있었다. 그의 병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결코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징후는 거기에 있었다. 대화 중에 더 오래 멈추었고 얼굴에 더 깊은 피로의 주름이 생겼으며 유리잔이나 책을 잡을 때 때때로 손이 떨렸다. 대연이 지수를 정원으로 초대한 것은 이런 아침 중 하나였다. 그는 그들이 이전에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돌벤치에 앉았고 이른 추위가 푸른 나무 위로 내려앉아 그의 어깨에 코트를 걸쳤다. 지수는 그에게 차 한 잔을 가져다주고 그 옆 벤치에 앉았고 그가 뭔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넌 내게 친절했어. 지수야, 오대연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내가 받을 만한 것보다 더 친절했어. 그래서 너와 무언가를 공유하고 싶어. 내가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무언가. 지수가 떠나자 그의 말에 지수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는 임박한 죽음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지만 그 현실은 항상 존재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계속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었다. 나는 궁극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것들을 쫓아가며 내 인생에 많은 시간을 보냈어. 그는 햇빛에 반짝이는 정원 분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권력, 돈, 인정은 방해물이고 성공의 환상이야.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렸어. 그는 그녀를 돌아보았고 그의 어두운 눈은 진지했다. 넌 젊어. 지수야. 넌 여전히 다르게 선택할 시간이 있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원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삶을 만들 시간이 있어. 낭비하지 마. 지수는 그의 말을 흡수하며 그 무게가 자신에게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이 뭔지 어떻게 알아?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대연은 마치 그 질문이 단순함과 복잡함을 동시에 담고 있는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너는 들어. 너는 자신을 믿어. 그리고 내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두려움을 놓아. 다음 7일 동안 대연은 지수가 본 적이 없는 만큼 더 열려 있었다. 매일 새로운 대화와 새로운 관점이 왔다. 그는 이민자의 아들로 자라면서 쉼없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했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부와 지위를 추구하면서 저지른 실수, 그 과정에서 소홀히 했던 관계 등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음악실에 앉아 지수와 비슷한 피아니스트 은하라는 여자에 대한 첫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그리움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저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쫓아다니느라 너무 바빠서 그녀를 놓쳤어요. 지수는 그의 손이 피아노 건반 위에 머무르는 방식을 알아챘고 그의 터치는 전보다 가벼웠다. 아직도 그녀 생각나요? 그녀가 물었다. 매일요. 그는 인정했다. 하지만 후회가 아니라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제가 그때는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던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사랑만이 붙잡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요구하거나 통제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런 사랑은 그의 마른 대화가 끝난 후에도 지수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 내린 선택, 그리고 아직 내리지 않은 선택에 대해 돌아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녀의 존재는 의무와 생존을 중심으로 돌았지만 이제 그녀는 의무가 아니라 목적에 의해 정의되는 다른 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6째 날, 강대현은 그녀를 자신의 서재로 초대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큰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표면은 나이로 달았습니다. 이걸 가져가고 싶어. 그는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안에 편지와 사진이 있을 거야. 몇 년 동안 간직해온 내 삶의 일부야.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나에게는 내가 살아온 모든 것과 배운 모든 것을 기록한 거야. 아마 너에게도 의미가 있을 거야. 지수는 망설이며 손을 가슴 위로 가져갔다. 왜 이걸 내게 주는 거야? 그녀가 물었다. 네가 들어줬기 때문이야. 대연이 간단히 대답했다. 그리고 내 나이에 내가 가졌으면 하는 용기를 너에게서 받기 때문이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가슴을 열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퇴색한 사진과 손으로 쓴 편지 위를 쓸어 넘겼다. 각 물건은 대연의 삶을 들여다보는 창문처럼 느껴졌다. 승리와 후회, 기쁨과 슬픔의 순간이 가득한 삶이었다. 그녀는 그 내용물을 뒤적거리며 한때 낯선 사람이었던 이 남자와의 압도적인 유대감을 느꼈다. 7째 날, 대연은 지수에게 도서관에 같이 가자고 했다. 비가 다시 내리고 방은 부드럽고 회색빛으로 가득 찼다. 그는 늘 앉던 의자에 앉아 다리에 담요를 두르고 그녀에게 맞은편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마지막으로 부탁할 게 하나 있어. 지수야. 그는 평소보다 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뭐든지 그녀는 말했다. 함께한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다. 내가 없어지면 이곳을 짐으로 만들지 마. 이곳을 발판으로 삼고 내가 짓고 싶은 무엇이든 기초로 삼아. 이곳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돕고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 약속해.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이 조여왔다. 약속해. 대연이 미소를 지었다. 희미하지만 평화로운 표정이었다. 그러면 편히 쉴 수 있겠어. 그날 저녁 식사 후 지수는 그를 방으로 데려갔다. 그는 평소보다 느리게 움직였고 발걸음은 불안정했지만 스스로 걸어가기로 고집했다. 그녀가 담요를 그에게 덮어주고 떠나려고 돌아설 때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지수야. 그는 부드럽지만 꾸준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게 주었어. 고맙구나. 그녀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흘렸다. 잘 자. 다음 날 아침, 지수는 그가 침대에 평화롭게 누워있는 것을 보았고, 그의 표정은 평온했고, 마치 잠에서 깬 것처럼 보였다. 침대 옆 탁자에는 그녀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집어 올리면서 손이 떨렸고, 그녀의 마음은 동시에 아프고 부풀어 올랐다. 편지는 맑고 꾸준한 필체로 시작되었다. 대연은 특유의 우아함으로 함께 보낸 시간과 그녀가 앞으로 이어나가기를 바라는 교훈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그는 간단하지만 심오한 메시지로 편지를 마쳤다. 진심으로 살아. 지수야. 맹렬히 사랑해. 그리고 너의 가치는 남을 위해 한 일이 아니라 너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 내가 준 것을 이용해 내가 마땅히 받을 만한 삶을 만들어. 저택은 그 어느 때보다 텅 비어 있었다. 예측 가능한 편안함이었던 고요함이 이제는 압도적으로 느껴졌다. 대연의 부재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일이었다. 지수는 그들이 수없이 많은 시간을 이야기하며 보낸 서재에 앉아 있었고, 그의 마지막 편지는 그녀 앞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여러 번 편지를 읽었고, 단어 하나하나가 그녀의 가슴에 더 깊이 스며들었다. 그 편지는 작별 인사이자 로드맵이었다. 대연이 살았던 삶과 지수가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삶에 대한 성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남겼다. 저택, 그의 재정적 자산,
그리고 그의 개인 일기를. 하지만 그녀를 강타한 것은 물질적 부분만이 아니었다. 그가 그녀에게 보인 신뢰였다. 그녀가 이 자원을 이용해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접어서 봉투에 다시 넣었다. 그녀의 감정은 슬픔, 감사, 결의가 뒤엉킨 그물이었다. 그녀는 삶의 많은 부분을 생존에 집중해서 보냈기 때문에 번창한다는 생각이 거의 낯설게 느껴졌다. 하지만 대연의 말은 그녀에게 무언가를 불태웠다. 무시할 수 없는 가능성의 불꽃이었다. 그날 오후 지수는 집에 남은 두 직원인 최 씨와 박 씨 부인과 함께 앉았다. 둘 다 수십 년 동안 대연과 함께했고 그의 죽음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지수는 그들의 충성심을 기리고 이 전원 기간 동안 그들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최 씨, 박 씨 부인. 그녀는 목구멍에 덩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흔들렸다. 이 집이 그의 집이자 당신의 집이기도 했다는 걸 알아요. 당신이 원하는 만큼 여기 머물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이 떠날 때가 되었다고 느낀다면 당신을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와 가정부는 고개를 끄덕이기 전에 서로 시선을 교환했고 그들의 표정에서 그들의 감사가 드러났다. 감사합니다. 지수 씨, 최 씨가 말했다. 강 씨는 항상 당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알겠어요. 지수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기대의 무게를 느꼈다. 그것은 위압적이었지만 그녀는 또한 목적의식을 느꼈다. 몇 주 후, 지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강대연의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유산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그의 희망이 존중되도록 했다. 대연은 약속대로 가족을 부양하고 꿈을 좇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녀에게 남겼다. 그의 관대함의 규모는 압도적이었지만 지수는 그것이 자신을 마비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둘 다 위에서였다. 대연의 마지막 요청 중 하나는 지수가 저택을 의미 있게 사용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녀가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대화와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는 그녀의 헌신에 영감을 받아 그녀는 부지를 지역사회센터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불우한 가족이 자원, 교육 및 지원에 접근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온 그녀의 가족과 같은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 아이디어는 그녀에게 새로운 목적의식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녀는 계획을 스케치하고 건축가와 지역 조직자를 만나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고립과 후회의 상징이었던 그 집은 천천히 활기차고 희망으로 가득 찬 곳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손대지 않았던 방들이 교실, 상담 공간, 활동센터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조용했던 복도는 이제 공사 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지수가 만들고자 결심한 변화의 증거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가족을 위해 시간을 냈습니다. 그녀는 종종 어머니를 방문하여 센터의 진행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형제 자매들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자신의 발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민주는 센터에서 자원봉사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아직 젊지만 생기와 호기심이 넘치는 아리는 지수가 세우는 새로운 스튜디오 중 하나에서 미술 수업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대연의 수업을 매일 되새기며 그의 말을 자신의 성장을 위한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배운 습관인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일기장을 두려움, 희망, 꿈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 과정은 정화에 효과가 있었고, 상실, 책임감, 새롭게 찾은 목적이라는 복잡한 감정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삶의 중대한 변화에 따른 복잡성은 지수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서재에 앉아 센터 계획을 검토하던 중 대연이 남긴 상자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상자를 열지 않았고, 그 상자가 가져올 엄청난 기억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언가가 그녀에게 상자를 열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녀는 안에서 이전에 본 것과 같은 편지, 사진, 기념품 모음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뒤적거리던 중 한 가지 물건이 그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구석에 숨겨진 작은 가죽장정 노트였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열어서 페이지마다 정성스럽게 쓰여진 대연의 깔끔한 필체를 발견했습니다. 노트는 마치 그가 그녀에게 직접 말한 것처럼 쓰여진 성찰, 조언, 생각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 구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유산은 당신이 남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여기 있는 동안 사람들에게 어떤 기분을 주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옳은 일을 했다면 지수가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강하고 그녀가 놀라운 것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글을 읽는 동안 눈물이 그녀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대연과 압도적인 유대감을 느꼈고 마치 그가 여전히 그녀를 저 너머에서 인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노트는 그 후 몇 주 동안 그녀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센터를 계속 짓는 동안 힘과 지혜의 원천이었습니다. 웅장한 개장식이 다가왔을 때 저택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한때 어둡고 조용했던 집은 이제 에너지와 목적이 가득했습니다. 가족들이 복도를 가득 채웠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으며 지역 자원봉사자들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입구에 서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던 지수는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대연의 유산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유산이기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음악실에 혼자 앉아 피아노 건반을 쓰다듬으며 대연과 함께 지내는 동안 배운 부드러운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음악이 공간을 가득 채웠고 그녀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그녀의 삶을 바꿔놓은 남자를 상기시켰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속삭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음표 위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지수는 진정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새벽의 첫빛이 변형된 저택의 웅장한 창문을 통해 스며들자 이제는 번창하는 커뮤니티 센터가 되었고 부드러운 황금빛 빛이 새로 칠해진 벽을 비추었습니다. 지수는 한때 대연의 서재였던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그녀의 사무실로 바뀌었습니다. 가죽장정 노트의 익숙한 무게가 그녀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그녀가 수없이 넘겼기 때문에 그 페이지는 닳아 있었습니다. 한때 고립의 조용한 기념물이었던 이 저택은 이제 삶과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대연이 죽은 지 1년이 지났고 그동안 지수의 삶은 그녀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지역 사회센터는 그녀의 가장 큰 꿈을 넘어 수백 가구의 도움이 필요한 가정의 수업, 상담 및 리소스를 제공했습니다. 복도는 더 이상 조용하지 않고 활기찬 대화, 웃음,
그리고 때때로 개조된 음악실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수의 가족은 센터의 성공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되었습니다. 개선된 의료 서비스를 받아 건강이 좋아진 그녀의 어머니는 주방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방문객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일의 목적을 찾았고 센터의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을 멘토링했습니다. 그는 눈이 밝고 호기심이 많은 자신을 떠올리게 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창의적인 아리는 아이들의 놀이방벽에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예술적 정신은 지지적인 환경에서 번성했습니다. 지수는 대연의 유산이 센터의 벽뿐만 아니라 센터가 만난 사람들, 센터가 바꾼 삶 속에서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 그의 마지막 교훈을 간직했습니다. 진정으로 사는 것, 열렬히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려움이 자신의 길을 정의하게 두지 않는 것. 지수 자신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성장했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도전할 때마다 새로운 교훈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마다 강대연을 생각했고 그의 조용한 지혜와 자신을 믿도록 격려한 그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고 혼란 속에서도 끊임없이 안내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기금을 모으고 그들의 작업을 통해 바뀐 삶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제1회 연례 유산 갈라가 시작되려고 했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고 지수는 그랜드 홀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수다와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주 동안 이 행사를 계획하면서 그것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대연의 추억을 기리는 행사가 되도록 했습니다. 지수는 노트를 닫고 조심조심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드레스의 원단을 매끈하게 다듬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네이비 블루 드레스는 대연과의 결혼식에서 입었던 드레스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추억은 그녀의 입술에 부드러운 미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날은 그녀가 당시에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여정이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가 웅장한 계단을 내려가자 그녀를 맞이한 광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한때 형식적이었던 식당은 이제 색과 움직임으로 살아났습니다. 천장에서 전구줄이 매달려 군중 위로 따뜻한 빛을 비추었습니다. 테이블에는 꽃 센터피스가 장식되어 있었고 구석에서 재즈 밴드가 부드럽게 연주했습니다. 가족, 기부자, 자원봉사자들이 어울려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입구 근처 이젤에 전시된 강대연의 큰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그가 드물게 개방적인 순간을 포착했고 가벼운 미소가 그의 평소의 냉정한 표정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명판이 있습니다. 강대연 추모 지혜, 관대함, 두 번째 기회, 유산. 지수는 무대로 걸어갔고 군중에게 연설할 준비를 하면서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가 마이크 앞으로 나아가자 방안은 고요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녀는 말을 시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오늘 밤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행사는 단순한 축하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역 사회로서 함께 모였을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에 대한 헌사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대연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의 이미지에서 힘을 얻었다.
강대현은 사업가, 자선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사 등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를 알게 된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오늘날의 저를 형성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인생은 우리가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 기회와 삶을 바꿀 수 있는 친절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 모두가 오늘 밤 여기에 있습니다. 청중은 박수를 보냈고 그들의 얼굴은 감사로 빛났습니다. 지수는 계속하기 전에 잠시 자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센터는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어디에서 왔든, 어떤 도전에 직면하든, 속하고, 성장하고, 번창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대현이 여기 있다면, 우리가 함께 이룬 것을 자랑스러워할 거라는 걸 알아요. 박수가 더 커져 홀이 따뜻함과 확신으로 가득 찼다. 지수는 마이크에서 물러났고, 그녀의 마음은 자부심과 감사로 부풀어 올랐다. 나머지 저녁은 악수, 대화, 미소로 흐릿하게 지나갔다. 손님들은 센터가 어떻게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지수는 대현의 유산이 살아 숨쉬는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엄청난 성취감을 느꼈다. 그날 밤,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오랜 시간이 지나고 조명이 어두워진 후, 지수는 음악실에 있었다. 그녀는 피아노에 앉아 손가락으로 건반을 스쳤다. 방은 이제 조용했지만 그날 밤의 축하의 메아리는 여전히 공기 중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대현이 함께 보낸 덧없는 순간에 그녀에게 가르쳐 준 것과 같은 멜로디였다. 음표가 방을 채우자 그녀는 눈을 감고 음악이 그녀를 안고 지수는 자신이 대화로, 그의 수업으로, 그리고 그녀의 삶을 바꾼 남자의 조용한 힘으로 돌아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멜로디의 마지막 음표가 침묵 속으로 사라지자 그녀는 눈을 뜨고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더 이상 어둡고 외로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추억과 희망, 그리고 더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새벽의 첫빛이 지평선을 가로질러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왔습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기회, 그리고 만질 새로운 삶을 가져왔습니다.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마음이 가득 차서 그녀의 신조가 된 말을 속삭였습니다. 대담하게 살고, 맹렬하게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결코 잊지 마세요. 그녀는 불을 끄고 방에서 나와 앞에 놓인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